2011년 호주로 건너가 일하고 있었던 중국인 여성 완 아이화는 5월 달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향인 중국 광시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요, 몇 년 전 호주로 넘어가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여자였어요. 여튼 이날 그녀는요, 같은 마을 주민이었던 라오 차이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자기가 느낀 대로 자신의 호주 생활을 얘기해줘요. 중국보다 훨씬 낫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등등등. 이 말을 들은 라오 차이샤, 순간 나도 갈까? 싶어진 거예요. 당시 라오 차이샤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없었고요. 중학생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상으로도 중국보다 호주로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더 불을 지펴준 게 이 와나이와. 라오 차이샤, 호주 갈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더 혹하게 되죠. 몇 개월 후 라오 차이샤는 중개회사를 통해 3개월 기한의 관광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중개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연장 신청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바로 중국 정리하고 호주로 넘어간 거예요. 호주의 하늘은 너무 따스했습니다. 아, 이거지.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녀가 호주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은 호주 식당의 서빙 겸 설거지였어요.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뭐야, 벌써 3개월이야?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당연히 이때 라오 차이샤 중개업체 찾아갔습니다. 연장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중개업체가 누구세요? 이지랄. 죄송합니다. 우리가 언제 연장해준다고 했습니까? 누구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돈만 싹 받아먹고 모르쇠로 나오는 거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열받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개회사에서 발을 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호주에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호주 생활 중이었던 와나이와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이 여자 호주 본토에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었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할 뿐 직업도 없네. 아, 호주 사람과 결혼?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계속 여기서 일하다가 걸리면 나는 나대로 중국으로 보내지고 여기 사업장도 벌금 물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이제 내가 비자 만료된 걸 알면 바로 날 자르려고 하겠죠. 즉 호주에서 일도 못하게 될 거고, 그럼 답이 없는 상황. 아, 어떡하지? 이때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당시 라오 차이샤가 일하던 곳이 호주에 있는 중국 식당이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라오 차이샤보다 16살이나 많았던 58세 브라이언이었어요. 중국어, 영어 모두 능통했습니다. 그는요, 당연히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요, 라오 차이샤한테 나는 지금 아내와 이혼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 바른 말 하고 꼬시기 시작. 라오 차이샤 입장에서도 브라이언 어쨌든 호주 사람인데 나한테 굴러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어찌 이 기회를 놓치리요. 그녀 또한 적극적으로 꼬시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라오 차이샤는 브라이언 집 근처 마트를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이고 들락달락거려요. 왜? 한 번은 이 마트에 오겠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려고. 아, 역시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에 마트에서 마주친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렇게 그날 둘은요, 마트에서 나와 산책 겸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서로 잘 통해. 다음날 또 만나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42살이었던 여자와 58살이었던 남자. 이때 브라이언은요, 딱 느낌이 왔대요. 아, 이 여자가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렇게 둘이 꽁냥꽁냥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라오차이샤, 브라이언 자기 나 이제 가볼게. 갑자기 이러니까 브라이언 물어본 거예요. 어디가? 아, 나 곧 비자가 만료돼서 중국 돌아가야 되거든. 집에 가서 짐 좀 싸놔야지. 이 말에 브라이언이 되물은 거예요. 다시 호주 안 와? 여기서 이제 딱 주요 용건이 나오죠. 아니, 오고 싶은데 다시 올 방법이 없어. 당신이 도와준다면 중국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옆에가 실제 브라이언 사진이에요. 여튼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비자 뭐 가족 초청 방문 뭐 이런 걸 신청해서 더 있거나 뭐 올 수가 있나 봐요. 솔직히 브라이언 바보도 아니고 이때까진 좀 라오차이샤를 진짜 사랑한다 라기보다는 심심풀이도 있었어요. 재밌으니까. 간만에 느끼는 설렘이랄까? 지금 이 여자가 비자 문제로 날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브라이언이 닦아놓고 만약 내가 가족 초청 그거를 거부하면 나 미워할 거야?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라오차이샤가 나는 호주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사람이야. 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 해줘도 상관없어. 솔직히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그냥 중국으로 돌아갔을 거야. 벌써.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기울어. 솔직히 호주에 더 있고 싶어. 아니, 호주에 더 있고 싶다라기보단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어.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니 이 브라이언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자가 만료돼서 라오차이샤 중국으로 돌아가요. 이때 둘의 사이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요, 당신 어린 아들 유학 절차도 도와주겠다고, 언제든지 호주로 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라오차이샤 자기 딴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남자친구 생겼다고 자랑을 호주 생활 너무 좋다면서. 브라이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친척 방문 초대장을 바로 보내왔고 2012년 이 라오차이샤는 다시 호주로 돌아와요. 당시 비자는 반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막 불꽃이 튀어요. 서로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고요. 브라이언이 반지 꺼내면서 사랑한다고 청혼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브라이언 이때까지도 아내와는 이혼을 안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은 그래요. 나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내 사랑을 받아줄래? 이때 라오차이샤 감동받아서 막 울고 난리를 쳤었대요. 당시 브라이언은요, 아내와 딸이 낮에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 4살이었던 어린 외손주를 돌봤습니다. 자기 딴에 처음에는 진짜 이혼하려고 했겠죠. 앞뒤 안 가리고 라오차이샤가 정말 좋았으니까, 재밌고 신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한 지 약 1년 가까이 정도 됐을 때 어쨌든 지금 자식들 다 커가지고 일 다니고 아내 또한 나와 크게 문제가 없고 손주도 내가 막 돌보면서 어찌 보면 되게 평화로운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이혼하자 갈라서자 하면 이것저것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말들이 오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좀 피곤한데.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 딴에도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주법상 내가 아내와 이혼을 한다? 그럼 재산 절반 나눠야 되는데, 그럼 연금에도 영향이 생길 텐데, 나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혼으로 재산이 반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면 내 노년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냅두고 아무도 몰래 뒤로 라오차이샤는 내연녀로 그대로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죠. 장난치나. 옆에는 본처 아내 사진입니다. 당연히 계속 이혼을 미루는 브라이언 모습에 라오차이샤는 점점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 잘 보살펴 줄게. 걱정하지 마. 이혼하라니까. 나 못 믿어? 네, 브라이언. 이 라오 차이샤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넌 내가 필요하니까. 호주에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넌 분명히 내가 늙은이인 걸 싫어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한 걸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라면서 자꾸 압박하는 라오 차이샤한테 이혼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혼을 안 하고 나랑 결혼도 안 한다면 솔직히 라오 차이샤 입장에서는 나 영주권 얻어야 되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긴 죽어도 싫은데. 그러니까 라오 차이샤가 호주에서 믿을 사람은 브라이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이혼 못하겠다면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막 더 결혼해달라고 집착하기 시작.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짐 하나 덜어내는 격으로 나 대신 결혼 가능한 다른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자기랑은 헤어지자고 하면서. 그렇게 2014년 52세였던 스티븐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남자도 괜찮네. 스티븐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고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기도 아내가 있는데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둘이 또 막 연애를 시작해요. 서로 결혼하자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븐이 라오 차이샤한테 그런데 호주법상 내가 이혼하면 아내한테 재산 반을 줘야 돼요. 현재 아내와 사는 주택값이 예를 들게요. 3,000인데 여기서 1,500 정도를 아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네요. 만약 1,500 정도를 보태줄 수 있으면 나 당장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게요. 이 말에 라오 차이샤 혹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남자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면 나 영주권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 1,500 없는데 나한테 있는 돈은 예를 들어 700만원 정도? 어떡해요. 돈이 모자라. 그래서 그녀는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돈을 더 빌립니다. 그래서 2014년 말 다시 호주로 돌아와요. 그리곤 빌려가지고 만든 1,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스티븐에게 이체해줍니다. 그날 둘은요 고급 호텔에서 엄청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스티븐 이 남자가 없네. 얘 어디 갔냐? 전화도 안 받고. 와, 사기당한 거예요. 도망갔어. 이 상황에 놀래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상세하게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 막 영주권, 이혼, 바람, 불륜 이런 걸 얘기하기도 껄끄러울 뿐더러 우선 말도 안 통해. 이러니 호주 경찰들도 그냥 대충 사기당했어요. 무슨 사기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가. 끝. 그래서 호주에 있는 중국 변호사도 찾아가요. 하지만 그 변호사조차도 이 사건 단순히 볼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소송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 도망간 스티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와, 그 돈도 가족들한테 다 빌려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깝깝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모든 분노가 한 명을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굴? 애초부터 스티븐을 소개시켜줬던 브라이언을. 이때부터 그녀는 끊임없이 브라이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했어요. 나 사랑한다며 나와 결혼해줘 제발. 하지만 끝까지 그는 거부합니다. 이 평화를 깨기 싫다. 우리 헤어지지 않았냐? 왜 질척거리냐?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브라이언 집을 찾아옵니다. 이거 안 걸리고 100이겠습니까? 본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라오 차이샤가 무작정 찾아와서 브라이언 입에 키스하는 모습을 딱.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나는 건 이 남편놈이 거부를 안 하고 같이 키스를 하고 자빠졌어. 이걸 딱 걸리고 나니 이 브라이언
본처 쪽으로 더 돌아선 거예요.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여보, 그거 아니야. 저거 미친 여자야. 내가 한번 심심해서 만났었는데 자꾸 저렇게 질척거리네. 정리했어. 진짜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라오차이샤한테 야, 이 삐삐삐 같은 삐삐삐야. 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너 이제 친척 방문 그거 신청도 안 해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또다시 라오차이샤 브라이언 집을 찾아옵니다. 당연히 브라이언 막 소름 돋아 하면서 누가 볼까 무섭다고 제발 꺼지라고 그래요. 제발 가. 너 자꾸 찾아오면 내가 입국 관리소에 가서 너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 해. 이틀 뒤인 29일 그녀는 또 브라이언 집을 찾아옵니다. 이때 그녀는요. 브라이언, 나랑 가짜 결혼해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줄게요. 제발 도와줘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그는 거부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어. 꺼지라고 제발. 이런 말에 라오차이샤도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그래도 우리 1년 넘게 불륜이든 뭐든 애인 사이였는데 이렇게 쓰레기 마냥 나를 버려? 너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줄게. 와, 이거 사진 무섭지 않아요? 2015년 3월 31일 이른 아침 라오차이샤는 또다시 브라이언 집을 찾습니다. 똑같아요. 브라이언은 왜 또 왔냐고 소리소리 질러댑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는요. 울먹이면서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라고. 나 중국으로 간다고. 떠나기 전에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 차 한 잔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몇 시간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래 들어와라. 그렇게 브라이언 차를 내줍니다. 그런데 당시 집 안에 4살 된 손주가 함께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이 손주를 잠깐 돌보러 간 사이에 이 여자가 브라이언 차에 수면제를 탄 거예요. 브라이언이 잠들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테이프로 브라이언의 손과 발,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곤 뒷마당으로 가서 큰 가위를 집어들어요.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어린 손주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 큰 가위를 집어들고 손주가 있는 방으로 가서 가위로 4살 된 아이를 찔러 죽인 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위를 들고 그녀는 다시 브라이언에게 갑니다. 그리곤 그냥 기다려요. 그가 깨기를. 브라이언은 너무 놀랬겠죠. 지금 이거 뭐냐? 우리 손주! 그런데 여기서 라오차이샤 이렇게 말했대요. 난 너 절대 안 죽여. 대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네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알겠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굴? 브라이언의 아내와 딸을. 당시 브라이언 아내는요.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었어요. 이날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5시쯤 되니까 집에 온 거예요. 이 라오차이샤는요. 본처가 딱 뒷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진짜 이 아래 사진처럼 가위를 들고 뛰어나가서 바로 찔러버렸습니다. 이때 아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이 소리에 이웃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 라오차이샤 잡힌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손주와 아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요. 딸과 브라이언은 살았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찰 조사 결과 라오차이샤 중국에서 2번 결혼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때 이후에 편집증을 앓게 된 거예요. 편집증. 이 때문에 둘째 남편과도 헤어졌고 그 후에 이제 아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나아지는 듯 보였는데 이번 이 브라이언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다시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본처와 어린아이가 무슨 죄예요.
결론은 2015년 12월 17일. 이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100% 사형감인데 호주에서 일어났잖아요. 3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럼 이 남겨진 브라이언은 어떻게 됐을까? 가족들 입장에서 라오 차이샤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브라이언은 용서가 될까요? 아빠가 바람 피는 바람에 이렇게 다 돼버린 거 아니야. 딸과 사위가 이 사건 후에 바로 그를 집에서 내쫓았대요. 친척과 친구들도 모두 그와 연락을 끊었다고.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바람을 펴. 가정에 충실했어야지. 그년의 그놈이에요. 엄한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한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